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. 저는 지금 두 아이의 엄마이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착실한 남자의 아내로 매일매일이 행복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. 제게는 일반 사람들은 겪어보지 못했을 마치 영화 같은 사연이 하나 있어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. 제 친정 식구는 아빠, 엄마, 언니, 그리고 저 4명이고요. 서로 너무도 애틋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에요.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. 이제는 남편과 아이들까지 포함해야겠죠?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저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. 아빠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셨고, 결혼 초에는 식당 일을 하시며, 한 푼이라도 버시려고 아둥바둥했던 엄마는 몸에 무리가 온 나머지 오히려 병원 치료비가 더 나갈 만큼 건강이 악화되셨었죠. 저와 언니는 연년생이라 옷이며 학용품이며 모든 생활용품까지 함께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. 외출복이라고 해봐야 그나마 깔끔해 보이는 원피스와 물 빠진 청바지가 전부였던 저희 자매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애지간해서는 밖에 나가지 않았고 그 시간에 집에서 헌책방에서 산 교과서나 한참 철진한 잡지 주간지를 보며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. 그래서 그런가 언니도 그렇고 저도 학교에서 성적이 꽤 좋았습니다. 남들 다 다니는 학원은 엄두도 못 냈어요. 학원이나 과외는 고사하고 제 유일한 소원은 새 문제집을 풀어보는 거였어요. 이유인즉 새 책 살 돈까지 아끼기 위해 저와 언니는 친구들이 다 풀고 버린 문제집들을 몰래 주워와 지우개로 지운 다음 다시 풀었거든요. 하지만 볼펜으로 답을 적은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연필 샤프로 문제를 푼 페이지조차도 대부분 깨끗하게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. 그러니 보기 싫어도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.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들에게 창피하다거나 서럽다고는 전혀 생각한 적 없어요. 비록 돈이 없어 자식들이 원하는 걸 제대로 해주지 못하셨지만 아빠와 엄마는 저희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 주셨고 저희 역시 부모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랐기 때문에 돈 못 버는 아빠나 늘 약을 달고 사는 엄마에 대한 그 어떤 원망도 해본 적 없었죠. 오히려 저나 언니는 더 독하게 공부해서 성공하고 싶은 오기밖에 없었어요. 언니는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했던 걸로 기억해요. 전교 1등도 여러 번 했고 경시대회는 대부분 언니 독차지였었는데 결국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. 아빠가 혼자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와 엄마 병원비며 약값 대기도 버거운 현실을 미리 파악한 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애초에 자기는 대학 갈 생각 없었다고 부모님께 쿨하게 말하더라고요. 공부는 지겹다며 대학 가봐야 답답하기만 하지 그럴 바엔 차라리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다고 했던 언니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대요. 누구보다도 배움에 대한 열정이 컸었지만 차마 자기 욕심 때문에 부모님께 부담을 안겨드릴 리가 엄두가 안 났다고 하면서 울더라고요.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대학에 갔거든요. 그것도 언니가 열심히 도와준 덕에 등록금은 별 어려움 없이 해결했고 저는 알바를 병행하며 생활비 정도만 벌면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기에 지금도 언니의 부탁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있어요. 그렇게 학교 졸업하고 나름 유망한 중견기업에 입사를 했죠. 대학생 시절 내내 제 마음 한 곳에는 큰 돌덩어리 같은 짐이 항상 저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어서 돈을 벌어 부모님과 언니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조바심 같은 거였습니다. 입사를 하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가장 먼저 부모님의 겨울 점퍼와 언니를 위한 털이 보드라운 니트를 사서 드렸네요. 제 생애 가장 기쁜 날이었어요. 드디어 내 힘으로 가족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던지요. 하지만 형편이 조금 나아졌을 뿐 드라마틱하게 부자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. 그래도 가진 것에 만족하며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때 같은 부서의 어떤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고 그 사람은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존재 같았거든요. 그 사람 주위엔 늘 사람들이 많았어요. 유난히 자신감이 넘쳐 보이던 그 사람은 제가 다니는 회사 사장 아들이었더라고요. 뭐 그것도 헤어질 때 알게 된 사실이지만요. 제가 워낙 없이 자라다 보니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했어요. 그렇다고 의기소침하고 주눅이 든다는 건 아니고요. 그냥 괜히 사람들과 친해져 봐야 돈이나 쓰고 시간만 버린다 생각하고 미리 제가 도망다닌다는 표현이 맞겠네요. 실제로 살면서 친하게 지낸 사람들에게 상처만 받고 살아서 더 경계를 했을 수도 있어요.
그런데 제 울타리를 과감하게 넘어온 그 사람은 저를 알면 알수록 아주 신기해했습니다. 평소에 하고 다니는 행색도, 돈에 대한 태도도, 또 살아온 과정 등 제 모든 것이 낯설고 묘하게 끌린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마찬가지였어요.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면서 세상엔 제가 모르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. 값비싼 음식과 외제차, 그리고 처음 경험해보는 부자들의 삶, 저 또한 그 사람에게 급격히 끌렸었고, 우리는 회사에서 그리고 밖에서 열정적인 사랑을 했습니다. 참 순수했던 시절이었네요. 믿으실진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부유한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. 속물도 뭘 알아야 속물이 되는 거지. 그때의 전 그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. 중간에 제가 이직을 한 번 하고 총 3년 동안의 연애 기간 동안 그 사람은 한 번도 부모님께 인사를 시킨 적이 없었는데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. 주위에 보면 꼭 결혼을 전제로 사귀지는 않더라도 현재 누구누구랑 만나고 있다. 뭐 이 정도 인사는 하던데 저희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만나면서 자기 부모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없었고 한 번 만나자는 말도 없길래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. 우리 무슨 사이냐고요. 그냥 연애만 하는 관계라면 더 깊어지기 전에 끝내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도 이제 슬슬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 사람의 눈은 급격히 떨리면서 뭔가 곰곰이 생각하길래 전 실망을 했어요. 이 사람은 나랑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는구나라고요.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 일주일인가 있다가 그 사람은 제게 반지를 주며 청혼을 했습니다. 그때 했던 말 중 하나가 제 뇌리에 오래 남았는데 바로 큰 결심을 했다 라는 거였거든요. 마치 어려운 결정을 한 사람처럼 자기가 큰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보통 청혼할 때 쓰는 말은 아니라서 전 계속 신경이 쓰였었죠.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. 그날은 거래처에서 바로 퇴근을 할 예정이었는데 제 업무 스케줄을 어떻게 아셨는지 웬 고급스럽게 차려입은 여성분이 저를 찾아오셨더군요. 나랑 잠시 이야기 좀 하지. 라고 완전히 고압적인 말투로 대화를 거는 그 사람이 시작부터 전 불쾌했습니다. 누구시냐 물어보니 남친 어머니라고 하더군요. 일단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. 그때만 해도 남친이 제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 아들인지 까맣게 몰랐던 터라 제가 거래처에 온 걸 어떻게 알았나 궁금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사장 부인이 일개 직원 근무 스케줄 알아내는 건 너무도 쉬웠겠네요. 저는 최소한 무슨 커피숍 같은 데라도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타고 온 고급 외제차 안에 절 태우고 본론을 꺼내더라고요. 그분의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남친이랑 결혼은 불가능하니 알아서 헤어져 달라는 거였죠. 그리고 그제서야 자기 아들이 회사 물려받기 전에 잠깐 분위기나 업무를 익히기 위해 현재 사원으로 있게 한 건데 계획에도 없는 결혼을 한다고 난리를 쳐서 엄청 곤란하다고 하시더라고요. 거기까지만 이야기했으면 저도 최대한 좋게 설득을 하려 했었을 거예요. 하지만 곧이어 저희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언급하며 이 정도로 급이 안 맞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. 저에 대해 미리 조사를 많이 하셨더군요. 저희 아빠 직업이며 연봉 고향 그리고 엄마나 언니에 대한 상세 정보까지 저를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마치 전 벌거벗은 듯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.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가족에 대한 그 어떤 창피함도 없었어요. 오히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저렇게 비정상적인 남친 어머니보다 우리 엄마 아빠가 훨씬 더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. 전 이미 느꼈어요. 아무리 제가 남친을 좋아한다 해도 이런 부모님까지 감당할 만큼은 아니라는 걸요. 그래서 우리의 헤어짐은 피할 수가 없다고 본능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정말 운 좋게 어찌어찌 결혼을 한다고 해도 며느리 대접이나 받겠어요? 평생 개무시당하면서 인간이하의 취급만 받을 게 뻔하잖아요. 그래서 남친과 헤어지겠다고 말하려는 찰나 남친 어머니가 백을 열더니 뭔가를 꺼내시는데 전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. 바로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던 그 유명한 돈봉투가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서 아주 거만하게 말씀하셨죠. 아가씨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봐요. 어차피 아가씨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 못해. 왜냐? 내가 반대하는 것도 반대지만 우리 집 그이가 절대 용납을 안 할 거거든. 그러니 이 정도 선에서 끝내는 게 아가씨 본인을 위해서 좋을 거예요. 이건 최소한의 성의 표시니까 잘 생각해보고 현명한 선택하길 바래요.
저는 바로 돈 봉투 낚아챘습니다. 그리고 생각할 필요 뭐 있나요? 안 그래도 어머니가 저희 집 무시하는 순간부터 헤어지려고 했거든요. 그런데 돈까지 주시니 저야 감사할 따름이죠. 알겠습니다. 반드시 헤어져 드릴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. 누가 등 떠밀어도 절대 아드님하고 엮기를 없을 테니까요. 이제는 제가 너무 싫거든요. 했더니 그때 남친 어머니 표정이란 원래도 큰 눈이 왕만해져서는 무슨 이런 미친년이다 있나라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길래 말씀 다 끝났죠? 그럼 전 가볼게요. 그리고 앞으로 만날 일 없으면 좋겠네요.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. 막상 남친 어머니 앞에서는 세게 나갔지만 집에 돌아오고 보니 참 속상하더라고요. 괜히 저 때문에 우리 부모님 그리고 언니까지 싸잡아 무시당한 것 같아서 조금 울었습니다. 한참을 울다가 갑자기 돈봉투 생각이 나서 열어보니 회사 사장 사모님 치고는 배포가 좁더라고요. 딱 500만 원 들어있었네요. 5만 원짜리 100장, 생각보다 얇아서 수표 정도는 들어있을 줄 알았더니 제 몸값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회의감까지 들더라고요. 그날 이후 저는 바로 이력서부터 돌리기 시작했어요. 물론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요. 남친에게는 최대한 내세가 나고 몸 아프다는 핑계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새로운 직장 구하자마자 사표 쓰고 남친에게 헤어지자고 그랬습니다. 당연히 납득하지 못하는 남친에게 제가 당했던 일을 그대로 말해줬고요. 돈 받은 것도 말해줬어요. 불같이 화를 내는 남친은 돈을 왜 받냐고 자기가 다 설득할 자신 있다고 난리를 치길래 그냥 기운 빼지 말고 빨리 마음 정리하라고 그랬네요. 오빠네 집에는 이제 누가 수백억을 준다고 해도 내가 싫다고 진짜 미안한 이야기인데 내 사랑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다 통보를 했습니다. 그리고 회사에서 사표 수리될 때까지 저는 연차 모아둔 거 다 쓰면서 회사에는 거의 안 나갔어요. 하루에 수십 통 오던 남친의 전화도 조금씩 잦아들다 한 달 정도 되었나?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더라고요. 그 사람의 사랑 역시 딱 거기까지였나 봐요. 어찌 보면 다행이죠. 서로 구차하게 매달리다 상처만 생기는 것보단 그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. 그 뒤로 저는 이직한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제 소중한 두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아주 오랜만에 만난 예전 직장 동료로부터 전 남친과 그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. 전 남친은 저와 헤어지고 곧 회사 임원으로 올라갔다고 해요. 그리고 결혼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후 터진 스캔들이었답니다. 문제의 남친 어머니가 원래부터 돈놀이라고 하죠? 사채 같은 거 말이에요. 아무튼 돈놀이를 하면서 재미를 좀 봤는데 욕심이 더 커져서 전 남친 꼬셔서 자기 남편 몰래 회사 돈까지 끌어들여 판을 키우다 제대로 사기당해서 완전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. 뉴스에도 나왔다는데. 그 당시에 제가 첫째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라 TV를 못 봤네요. 아무튼 졸지의 전 남친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 수사받고 그 어머니 역시 공범으로 들어갔는데 추가로 무슨 금융법까지 어긴 게 발각이 나서 제법 무거운 형을 받았답니다. 전 남친은 다행히 불구속 기소로 끝나긴 했다는데 그 후 이혼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쫄딱 망해서 자기 아버지 모시고 원룸 하나 겨우 얻어서 근근히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 소식에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네요. 남친 어머니가 저와 제 가족에게 했던 모진 말들과 행동들을 생각하면 고소하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전 남친이 바닥까지 떨어진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. 특히나 힘든 거 하나도 모르고 늘 자신만만하던 전 남친이 이젠 어떻게 변했을까 상상하는 것도 안쓰럽고요.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면 인생에서 돈이 너무나도 중요하긴 하지만 반대로 돈 있다고 꼭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네요.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비록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모두 돈 많이 버시길 바래요. 감사합니다.